예, 공인노무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는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했었고요. 지금은 티치온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하고 있는 김대현 강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공인노무사 경영주직론 2021년 제2차 시험 출제 예상 문제 5번째 시험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조직하고 네트워크 이론에 대해서 조직 이론 중에 네트워크 이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좀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프로젝트 조직부터 저희가 이제 출제 예상 문제를 다뤄드리겠습니다. 예, 제 5문이고요. 다음 사례에서 활용된 조직의 개념, 등장 배경, 특성,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해서 25점짜리 시험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저희가 이제 이 사례가 밑에 이제 주어져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조직은 이제 프로젝트 팀 조직이라고 하고요. 시험 문제에서 태스크 포스 팀이라고 출제가 돼도 같은 맥락으로 답안 작성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프로젝트 팀은 한 6개월, 보통 이제 1년 기준을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6개월이라고 해서 프로젝트 팀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보통 이제 1년 기준을 씁니다만 이렇게 출제가 되면 그대로 써주십시오. 좀 더 단기, 예를 들면은 뭐 1개월이나 2개월 동안 단기간 동안에만 활용하는 저희가 팀 조직을 또 태스크 포스 또는 태스크 포스 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패턴으로 저희가 사례가 출제돼도 같은 맥락으로 답안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를 읽어보겠습니다. L 경영전략 팀장은 H 사장님의 지시사항에 의거해서 A 사업본부의 매출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H 과장님한테 6개월간 프로젝트 팀의 팀장으로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이 회사의 조직 구조는 이 하이브리드 조직 구조, 혼합형 조직 구조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H 사장님이 있고요. 사업본부에 여러 개가 있겠죠. 뭐 A 사업본부, B 사업본부, C 사업본부, 뭐 D 사업본부, E 사업본부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장님 직속의 경영전략팀이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뭐 회계팀이 구성이 될 수도 있고 인사노경팀이나 법무팀 또는 뭐 재무팀 등이 구성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전사 기능통제부서인 경영전략팀이 있고 거기 L 경영전략팀장님이 이제 A 사업본부의 매출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기본적인 조직 구조는 혼합형 조직 구조, 하이브리드 오르가니제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 팀이 구성이 돼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H 과장님한테 6개월간의 프로젝트 팀의 팀장으로 근무할 것을 지시하셨고요. 자, 팀원들로는, 그러니까 이 H 과장님은 이제 그 전사 경영전략 팀 소속의 과장님이고요. 이 팀원들로는 A 사업본부에 또 기획팀이라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 경영전략팀은 H 사장님을 보좌하는 조직이고요. 이 A 사업본부의 기획팀은 A 사업본부의 본부장님을 또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그 기획팀의 B 과장님, 그리고 마케팅팀의 G 과장님, 그리고 영업 1팀의 L 과장님, 영업 2팀의 O 과장님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R&D 팀이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생산관리팀 Z 과장님이 예, 근데 사례형으로는 이제 R&D 팀의 그죠? 뭐 B 과장님이나 A 과장님 이렇게 해서 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 주어진 사례는 생산관리팀의 Z 과장님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 V 인사노경 팀장님, 그죠? 자, 여기서 인사노경 팀장님 역시 그 H 사장님을 보좌해드리는 전사 그 기능통제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 인사노경 팀장님하고 협의한 뒤 A 사업본부 기획팀에 통보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팀원분들은 이제 경영전략팀의 H 과장님이 팀장님이고요. 그리고 팀원분들은 이제 A 사업본부 기획팀의 B 과장님, 그 다음에 마케팅팀의 G 과장님, 영업 1팀의 L 과장님, 영업 2팀의 O 과장님. 보통은 생산관리 본부라고 별도 또 구성된 회사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 A 사업본부 밑에 생산관리팀의 Z 과장님 이렇게 구성이 돼서 프로젝트 팀이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조직에 대해서 먼저 이제 언급을 하셔야 되는데 1번 서론에서는 프로젝트 조직이라는 언급을 해주십시오. 주어진 사례는 프로젝트 조직을 의미한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고요. A사업본부의 매출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팀은 다양한 기능 조직들이 전문가들이 파견돼요.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뭐 기획팀, 그죠? 경영전략팀, 기획팀, 마케팅팀, 영업 1팀, 영업 2팀, 생산관리팀, 그죠? 이런 다양한 이제 기능 조직들에서 그러니까 이 회사의 기본적인 구조는 혼합형 구조, 사업 구조에 전사 기능 통제 부서가 같이 붙어 있는 혼합형 구조, 하이브리드 오가니제이션이지만요. 이 혼합형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 조직들이 전문가들이 파견되어 프로젝트 팀이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완료가 되면 원래의 수속 조직들로 이 팀원분들이 다 복귀를 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팀원분들이요. 보통 이제 프로젝트 팀 활동을 한번 하고 나시면 한번 그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죠? 이 프로젝트 팀은 그 전통적인 관료제 조직에 비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팀원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그죠? 다양한 업무들을 경험을 하실 수 있고요. 이 프로젝트 완결형으로 그죠? 프로젝트 완결형으로 프로젝트 팀이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면서 여기서 한번 근무를 하고 원래 수속 조직으로 복귀를 하시면 굉장히 이제 기술과 역량의 향상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하에서는 프로젝트 조직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프로젝트 조직의 개념과 죄송합니다. 등장 배경 및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개념입니다. 자, 프로젝트 조직은 특정한 과업의 계획과 집행을 위해 비교적 소수의 구성원들로 편성된 모빌러티, 기동성이 있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죠? 굉장히 이제 전통적인 어떤 이 주어진 사례에서의 기업 관료제 조직에 비해서 팀 조직으로 구성이 돼서 굉장히 소규모 인원들로 그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하는 조직이에요. 또 평가도 하고 그죠? 기존의 조직 구성원들 가운데 프로젝트의 수행에 필요한 사람들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요. 임무가 완수되면 해당 팀은 해산하게 됩니다. 예컨대 이제 영화 산업의 경우에도 이런 팀 조직이 프로젝트 팀이 구성이 될 수 있어요. 자, 주어진 사례의 프로젝트 팀은 A 사업본부의 매출 활성화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등장 배경을 보겠습니다. 이 조직을 둘러싼 환경이 복잡해지고 변화의 폭이 커짐에 따라서 직능식 또는 기능식 분화에 근거한 그런 기능 구조, 전통적인 저희가 이제 조직 구조로서의 기능 구조가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혼합형 조직 구조가 아니고요. 조직이 이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작을 때 보통 뭐 전략기획팀, 마케팅팀, 영업팀 또는 R&D팀, 생산관리팀 등으로 인사노경팀 이런 형태로 이제 법무팀, 재무팀, 조직 또는 그룹이라고 할 수도 있는 팀, 그죠? CEO님이나 전사 조직 그 최고 책임자분 밑에 이렇게 여러 기능식 조직을 두는 조직 구조가 기능 구조고요. 이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은 사업 구조로 발전을 하고 그 이후 이제 저희가 이제 퀸 교수님 등이나 또 그레이너 교수님의 그 조직의 성장 이론을 보시면 기능 구조로 출발을 하고 사업 구조로 발전하고요. 그 이후 혼합형 구조, 하이브리드 오가니제이션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또 수평형 팀 조직 구조가 같이 들어오게 되죠. 또 여러 이제 탄력적인 이런 수평형 팀 조직 구조가 기존 관료제 조직 구조에도 들어오고 지금 이 사례형 문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팀이라 그래서 또는 테스크포스 또는 테스크포스 팀이라 그래서 프로젝트의 추진 또는 테스크포스 형태로 구성이 돼서 특정 과업이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팀 조직들이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그 기능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그죠? 이 대안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연성 확보를 추구하는 프로젝트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이렇게 등장 배경을 언급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3번 특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프로젝트 조직은 기존의 경영 조직을 프로젝트별로 분화하여 조직화를 꾀함으로써 해당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제 기능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팀원들이 과업의 달성에 매진할 수 있도록 팀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사례에서는
경영전략팀의 H 과장님하고요. A사업본부의 기획팀의 B 과장님, 그 다음에 마케팅팀에서 오신 G 과장님, 그 다음에 영업 1팀의 L 과장님, 영업 2팀의 O 과장님하고요. 생산관리팀의 Z 과장님이 팀장과 팀원들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필요시는 R&D 팀도 또 들어오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주어진 사례. 그러니까 하나의 조직 안에 모든 필요한 기능들이 다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추진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만 잠정적으로 존재하는 임시 조직입니다. 프로젝트 조직 또는 프로젝트 팀은요. 3번 프로젝트 조직은 기능의 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 구조가 통합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조직의 성격이 권한의 계층적 구조라기보다는 직무의 체계라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관료제, 기업 전통의 어떤 관료제 조직 구조에서의 어떤 권한의 어떤 계층적 구조라기보다는요, 이 프로젝트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체계, 그죠? 여기 이런 성격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조직 활동의 초점이요, 공식적인 조직의 권한이나 명령 구조보다는 직능상의 어떤 횡적인 상호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업 관료제, 정부 조직도 그렇습니다. 공공기관들도 주어진 사례에서의 기업 관료제 조직 구조에서의 그런 어떤 그 권한이나 명령 구조보다는 이 프로젝트를 완수한다라는 이런 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 팀장님하고 팀원분들 간의 협력 관계가 강조됩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상호 관계가 프로젝트 팀 조직에서는 강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하 위계 구조, 권한이나 명령, 권한 또는 명령, 권한이나 권한 또는 명령 구조 이런 측면보다는 팀장과 팀원분들 간의 수평적인 상호관계, 협력관계와 수평적인 상호관계가 강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프로젝트 팀 조직에서는 이런 협력관계와 수평적인 상호관계, 협력관계, 수평적인 상호관계가 강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프로젝트 조직은 스텝 조직이 아니라 라인 조직에 해당합니다. 어떤 프로젝트 조직의 공식적인 어떤 과업을 수행하는 라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자, 영어로는 이제 PM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하죠. 이 프로젝트 관리자분은 라인의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PM이 과업 수행에 적합한 능력과 지식을 갖추어야만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사례에서는 경영전략팀의 H 과장님이 프로젝트 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죠.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PM이라는 분이 그 프로젝트의 추진에 과업 수행에 적합한 능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전반을 관리를 하시면서 성과를 내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죠? 자, 5번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조직에서의 권한이란 조직 내의 직무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 조직의 부문들에게 조언, 지원,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영향력 및 인적 영향력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력은 이제 공식화된 문서상의 권력이라기보다는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서 위임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PM은 대인적 영향력을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래 있던 기업 관료제 조직, 원 조직으로부터 다양한 또 협력을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 협력을 얻고 또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원 조직의 어떤 조언이나 지원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이런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영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근거가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어떤 과업을 수행한다는 그 자체죠. 이 프로젝트의 수행을 예를 들면 CEO분이나 조직 최고 책임자 이런 분들이 이 주어지는 사례에서 그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프로젝트 팀이 구성이 돼서 이런 A사업본부의 매출 활성화 프로젝트가 추진이 되면서요. 이렇게 그 영향력 확보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주어진 사례에서는 PM인 H 과장님이 원조직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A사업본부의 매출 활성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조직 자체적으로도 이제 진행이 되지만 원조직의 여러 형태의 어떤 조언, 지원, 상담을 제공해드리면 그것이 이제 원조직에 의해서 이제 수행이 됩니다. 그런 영향력이 발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저희가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프로젝트 조직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장점입니다. 자, 프로젝트 조직에서는 프로젝트의 발생과 동시에 각 부문으로부터 필요한 인원들을 모아 팀을 형성하기 때문에요. 인력 구성상의 유연성을 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팀원분들의 관심을 과제 완수에 집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이 참가 의욕을 높일 수 있어요. 원래 이 프로젝트 팀이 잘 이제 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각 원 조직, 다양한 기능 조직 구조들로부터 파견되신 이 팀 구성원, 프로젝트 팀 구성원분들이 이 원 조직의 업무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거나 좀 업무를 좀 인수인계를 어느 정도 시켜놓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추진에 집중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 팀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또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 조직의 업무를 다 완결을 좀 시켜놓고 오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집중을 하실 수 있도록, 그죠? 전념을 하시겠죠, 그죠? 자, 또한 조직의 제도나 절차상의 제약을 적게 받습니다. 이 프로젝트 조직 또는 프로젝트 팀 조직은요, 그 기업 관료제 조직 구조에 비해서 그 조직의 제도나 절차상의 제약을 덜 받고요. 대신에 이제 기동성을 확보해서 환경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의 기동성과 환경 적응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사례에서는 프로젝트 팀원들이 프로젝트 팀에 파견되어 A사업본부의 매출 활성화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고요. 기존 조직의 제도나 절차상의 제약을 덜 받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빠른 속도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단점을 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조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로젝트 관리자, 이 PM분의 개인적 역량에 의존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자분의 역량이나 능력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죠? 능력이나 예,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 프로젝트 팀이 제대로 된 성과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팀 구성원들이 원 소속 부서의 업무와 팀 업무를 병행해야 할 경우에는 효율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죠. 원조직의 업무를 또 동시에 수행하시면서 이 프로젝트 팀 업무를 동시에 수행을 하시면 그 프로젝트 팀의 어떤 프로젝트 추진에 이제 프로젝트라는 과업에 집중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효율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또한 프로젝트 팀이 최고 경영진이 관심을 받는 과업을 수행할 경우 팀원의 우월감이 지나치게 커져 조직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기업 관료제 조직에 비해서 이 프로젝트 팀이 이제 최고 경영진의 관심을 또 너무 많이 받게 되면은, 그죠? 많은 과업을 수행하면은 이 프로젝트 팀원의 어떤, 그죠? 이 프로젝트 팀원 또는 팀원분들의 우월감이 지나쳐서 가까이, 그죠? 그 조직의 어떤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 기타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이 그 프로젝트 팀의 팀장님이 원래 있던 관료제 조직 구조에 비해서 업무가 많이 집중이 됩니다. 자, 이런 프로젝트 팀 조직 구조는 이제 전통적인 관료제 조직 구조에 비해서 넓게 퍼진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팀의 팀장님은 이 관료제 조직 구조에 비해서 이 부하 직원들을 여러 명을 동시에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이렇게 팀장님에게 쏠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업무의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의사결정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집니다. 기존의 관료제 조직 구조에 비해서, 그죠? 대신에 의사결정의 신중성이 좀 감소할 수 있다. 그런 단점도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팀원, 팀장 결제 나고 이제 CEO분에게 보고 드려서 바로 이런 구조예요. 기존의 이제 관료제 조직 구조에서는 사원분이나 대리 이런 분들이 입안을 하시면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 임원분들을 거쳐서 이사님, 상무님, 뭐 전무님, 부사장님, 사장님 이런 이제 여러 결제 단계를 거치면서 좀 신중성 확보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 팀은 팀원, 팀장님 바로 CEO 결제나고 바로 임플리멘테이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조직의 의사결정과 업무 추진 과정에서 어떤 수행 과정에서 신중성이 부족할 수 있다. 네, 그죠? 예,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을 또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 팀 밑에 또 부팀장제를 두를 수가 있겠어요. 그런 형태로 약간은 좀 조직 내에서의 어떤 계층 구조를 좀 두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죠? 예, 그런 형태로
그렇게 이제 계층 구조를 두게 되면 의사결정의 신중성이 좀 더 높아지고 팀장님에게 업무가 과부하되는 그런 측면이 좀 보완될 수 있죠. 그래서 예, 그런 형태의 저희가 단점도 있고 단점 극복 방안들도 예, 저희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방금 제가 언급해드린 그 단점 극복 방안들하고요. 그리고 팀 구성원분들이 이런 효율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시지 않도록 원래 있던 소속 부서의 업무를 완결을 시킬 수 있도록 뭔가 내부적인 어떤 규정이나 규율이 확보돼서 그렇게 활용이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프로젝트 관리자분이 프로젝트 리더로서 참여하시기 전에 뭐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또 이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영 전략팀의 과장님급이 오셨기 때문에 팀장님이 아니고요. 그런 리더십 역량이 좀 부족하실 수도 있어요. 필요시 이제 그런 교육 훈련을 같이 하시거나 미리 프로젝트 활동을 하시기 전에 그런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하신 이후에 예, 프로젝트 추진을 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또 답에 써주시면 추가 득점을 또 그죠? 받으실 수가 있어요. 추가 득점에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결론입니다. 자, A사업본부의 매출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팀이 원활히 업무를 마치고 조직 구성원들이 원조직으로 복귀함으로써 기업의 발전과 조직 구성원들의 발전이 동시에 확보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직 이론 중에 네트워크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상위 협력적 관계. 그죠? 서로 상이한 조직 간의 협력적 관계를 강조하는 이론이고요. 1번 의의를 보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관점은 자원의존 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자원의존 이론은 이제 여러분들 조직 이론 중에 저희가 이제 보셨는데요. 그 조직 간에 뭔가 경쟁이 있는데 그 조직의 환경에 대한 자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이제 공급처 다변화나 필요시 내부화 등을 추진하라고 그런 대안들이 제시가 됩니다. 여러 이제 조직 대안들이 제시가 되는데요. 자, 그런데 네트워크 관점은 이 여러 기업 조직들 간의 네트워크를 협력 관계들을 구성해서 그렇게 이제 그 자원 확보를 추진하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자원 의존 이론하고는 약간 좀 다르죠, 그죠? 자, 그래서 네트워크 관점 이 내용은 뭐 예를 들면 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추진한다거나 그 조인트 벤처 같은 경우에 약간은 좀 모호하긴 합니다만 뭐 그것도 연장선상으로 보실 수가 있겠어요. 어찌됐건 협력 관계를 구성하는 근데 이제 좀 더 전략적 제휴, 스트래티직 얼라이언스가 좀 더 맞겠죠, 그죠? 자, 그 내용은 이제 희소한 자원의 공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상이한 유형의 기업들 간의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조직들 간의 협력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조직들 간 관계의 연결망을 구성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자, 이번에 기업들 간의 협력의 동기를 보시면요. 자, 서로 공통점이 없는 기업들 간에도 협력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요. 매우 다양합니다. 자, 서로 협력을 할 경우에는 신규 시장에 진입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고요. 신규 시장에 진입을 할 때 뭔가 협력 관계를 통해서 좀 더 규모의 경제 효과도 얻으실 수가 있고요. 기존의 협력 대상 기업이 기존 시장에 대해서 신규 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하면은 또 이제 그 리스크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특정 산업이나 기술에 대한 조직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서로 간에 이제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서 협력 관계들을 형성하면서 기술 이전을 받거나 상호 간에 그죠? 그런 형태로 해서 특정 산업이나 기술에 대한 조직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세계 시장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제 세계 시장에 진출을 할 때 그 협력 대상 기업이 이미 세계 시장에 진출되어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그 기업과 손을 잡음으로써 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의 협력 관계들을 통해서 세계 시장에 손쉽게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의 조직들 간의 관계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좀 보시면요. 1번은 전통적인 관점은 적대적 관계였습니다. 과거에는 기업들 간의 상호 의존성이 크지 않았기에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쟁적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협력이 거의 없었기에 정보가 부족하였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죠? 어떤 경우에는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였고요. 또 단기적 시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기업들 간의 법적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현대적 관점에서는 이제 협력적인 관계가 강조됩니다. 자, 최근에는 기업들 간이 상호 의존성이 커지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신뢰 기반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네트워크 조직 구조나 네트워크 이론이 발전하게 된 그 기반에는요. 정보통신 기술, ICT 기술, 그죠? 그 ICT의 어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서 각자의 정보와 자원을 기업들 간에 공유할 수 있고요. 그 결과 장기적 거래 관계를 통한 성과 창출이 가능해진다는 그런 측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만약 갈등이 발생한다고 해도 대부분 긴밀한 상호 조정, 코오디네이션으로 해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그 출제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 조직하고요. 오늘 프로젝트 팀 조직하고요.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이론에 대해서 다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오늘날 기업들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ICT가 뭐의 약자냐면요.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이죠. 정보통신 기술들 하셔도 되는데 대표 변수입니다. 자, 어찌됐건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네트워크 관점, 전략적 제휴 관계들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호 간의 경쟁도 있습니다만 이제 협력적 관계를 통해서 기업의 어떤 역량과 수준을 끌어올리는 그런 네트워크 이론도 공부를 잘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프로젝트 조직이나 프로젝트 팀 조직은 기업 조직들에 의해서 물론 정부나 공공기관들도 많이 쓰십니다만은 기업 조직들도 굉장히 많이 쓰세요. 그래서 공인노무사 2021년 시험제, 경영조직론 시험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신 이 두 가지 주제들을, 두 가지 이론 주제들을 잘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